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택시기사 민철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아야 했죠. 오늘따라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야겠어. 민철 씨가 중얼거리며 빈 차 표시를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죠.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차를 세웠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어요. 70은 넘어 보이는 연세였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청산동 요양병원까지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를 슬쩍 봤죠. 할머니는 가방을 꼭 껴안고 계셨어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어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민철 씨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강남구 대치동에서 8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어요. 민철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죠.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기사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민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이걸 간호사실에 전해주세요. 절 그냥 입구에 내려주시고요. 본인이 직접 전하시면 되지 않나요? 민철 씨가 물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철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철 씨가 봉투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청산동 요양병원이 멀지 않았어요. 20분쯤 달리자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병원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민철 씨는 입구 앞에 차를 세웠어요. 다 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내렸어요. 차비를 건네면서도 계속 병원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누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빨리 전해주세요. 꼭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철 씨는 봉투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병원 로비는 조용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이름표에는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민철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할머니 한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봉투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할머니셨나요? 70 정도 되어 보이셨고요. 비에 흠뻑 젖어 계셨어요. 간호사는 급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손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그녀는 사진들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민철 씨도 슬쩍 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어디로 가셨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가시던데요. 왜 그러세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것 같았죠. 원장님을 깨워야 해요. 간호사가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민철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냥 가려다가 발걸음이 멈춰졌죠.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 씨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60대 남자가 급히 내려왔어요. 흰 가운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원장인 듯 했죠. 편지가 어디 있나? 원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읽는 내내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원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3층 301호실로 올라가 봅시다. 원장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철 씨를 돌아봤습니다. 기사님도 함께 가시죠. 이 일에 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민철 씨는 두 사람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301호 앞에 섰을 때 원장이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였죠.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어요.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듯 눈을 감고 계셨죠.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이분이 박정수님입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철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죠. 한때는 잘생긴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누구신가요? 민철 씨가 물었어요. 원장은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정수님의 아내 김순자 씨입니다. 그럼 왜 직접 들어오지 않으신 거죠? 간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사연이 복잡해요. 이 두 분은 50년 전에 헤어지셨대요. 원장이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오래된 편지지에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편지 내용을 듣게 됐죠. 김순자 할머니와 박정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랑했대요. 결혼도 했습니다. 딸도 낳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순자 씨를 심하게 구박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구타와 학대가 이어졌대요.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결국 순자 씨는 갓난 딸을 안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거죠? 민철 씨가 물었어요. 원장은 편지의 뒷장을 넘겼습니다. 순자 씨가 안말기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철 씨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봤죠. 저 사람도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편지에 딸 이야기도 나와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가 그동안 딸을 키웠대요. 혼자서요. 민철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0년간 헤어져 살았던 부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러 온 아내. 그런데 왜 직접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원장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딸을 데리고 떠난 것 때문에요.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대를 피해 떠난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 씨는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순자 씨가 키운 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딸의 얼굴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박정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민철 씨가 물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지 3개월째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보호자는 없나요? 조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비용을 대고 계십니다. 원장이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순자 씨와 정수 씨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순자 씨가 있었어요. 딸 사진도 있네요. 간호사가 가리켰어요. 성인이 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예쁜 얼굴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철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손으로 아내를 찾아 헤맸을 거예요. 딸을 그리워했을 거고요. 순자 씨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민철 씨가 중얼거렸어요. 원장이 편지 끝을 읽었습니다. 강으로 간다고 쓰여 있어요. 네. 민철 씨가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도 눈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딸도 떠났고 남편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안 돼요. 찾아야 해요. 민철 씨가 소리쳤어요. 원장도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이미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어디로 가셨을까? 근처에 강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철 씨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엔진을 걸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변도로가 보였어요. 민철 씨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죠. 가로등 불빛이 비에 흐릿하게 번졌어요.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혼자 중얼거리며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500m쯤 갔을까요? 강변 난간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철 씨는 차를 급히 세웠죠. 순자 할머니였어요. 난간에 손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민철 씨는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할머니,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혔어요. 민철 씨는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 됩니다. 민철 씨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기사님, 편지 읽었어요. 병원 원장님이 읽어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놔주세요. 정갈 데가 없어요. 아닙니다.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절 알아보지도 못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50년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돌아가나요? 민철 씨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이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우리 딸은요?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닌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전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딸에게도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딸분은 행복하게 사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키우셨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병원 승합차였습니다. 원장과 간호사가 황급히 내렸죠. 뒤따라 40대 남자도 내렸어요. 순자 씨, 원장이 소리쳤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여기까지? 조카분을 모셔왔어요. 원장이 옆에 남자를 가리켰어요. 남자는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정수 아저씨의 조카예요.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가 평생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셨죠. 민호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안에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죠. 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아저씨는 이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어요. 50년 동안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죠. 제가 떠난 후에도. 네. 아저씨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민호 씨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민철 씨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간호사도 다가와 할머니를 감싸 안았죠. 할머니를 찾으려고 수소문도 많이 하셨대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민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는 늘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만을 바란다고요. 정말 순자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5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시죠. 남편분 곁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절 알아보지 못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철 씨가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겠어요. 남편 곁으로 가겠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민철 씨도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었죠. 병원 3층 301호실에 다시 모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대 곁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마주쳤죠. 50년 만의 접촉이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죠.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이마를 손등에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장도 안경을 벗어 닦았죠. 민철 씨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딸 사진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성인이 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남편의 손에 쥐어줬죠. 이쁘게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기도 하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간호사가 얼른 다가왔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원장도 급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순자예요. 정수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죠. 그러다 옆에 앉은 순자 할머니를 봤어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순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네, 저예요. 순자예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죠. 미안. 에.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였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떠나서.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간신히 움직이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50년 만에 닿은 온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느리고 떨리는 손길이었어요. 잘 살았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딸은 잘 컸어요. 예쁘고 착했어요. 당신 많이 닮았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할아버지 눈앞에 들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보고 싶었어. 딸도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놓지 않았죠. 꽉 쥐고 있었어요. 민철 씨는 문 밖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와 간호사도 따라 나왔죠. 원장만 안에 남아 상태를 지켜봤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를 기다리셨나 봐요. 50년을. 민철 씨는 복도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원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안정을 찾으셨어요. 순자 씨도 침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철 씨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전 가봐야겠어요. 민철 씨가 말했어요. 민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전 할머니를 태워드린 것 뿐이에요. 민철 씨는 악수를 나누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죠. 민철 씨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 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민철 씨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죠. 그날 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순자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철 씨는 청산동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득 요양병원이 보였죠.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어요. 데스크에 그때 그 간호사가 있었어요. 박지영 간호사였습니다. 민철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웃었죠. 기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혹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3층에 계세요. 가보시겠어요?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정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순자 할머니가 앉아 책을 읽어주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듣고 있었어요. 민철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두 분이 돌아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민철 씨를 알아봤죠. 기사님, 할머니가 반갑게 일어났어요. 민철 씨를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철 씨가 물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느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도 받고 계세요. 다행이에요. 민철 씨도 미소 지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딸 사진을 뒀어요. 창가 선반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시절 부부의 사진도 있었죠. 매일 딸에게 이야기해요. 아빠를 만났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더 이상 슬픔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병원에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아니요. 다음 달에 퇴원해요.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집을 구했어요. 둘이 함께 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민철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민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저 아니에요. 당신이 순자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민철 씨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민철 씨에게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정수, 김순자였죠.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손수 만든 손뜨개 목도리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당신은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철 씨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죠. 그날 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민철 씨는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민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삶은 때로 기적 같은 순간들로 가득하니까요.